에너지 효율과 지구 환경 교과서 110페이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도입 부분에는 솔라 임펄스 2호라는 이 친구가 나옵니다. 솔라 임펄스 2호. 이 친구는 어떻게 됐냐? 스스로 전기를 생산하면서 550시간 비행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뭐냐? 이런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들의 얼마나 효율적이고 지구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넘어가서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제목의 단원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전환이라는 건, 펜을 좀 더 굵게 하겠습니다. 전환이라는 건 무엇이냐? 한 종류에서 에너지가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뀌는 걸 에너지 전환이다라고 얘기하고, 에너지 보존이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에너지가 전환될 때 총량의 변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전환 알아보기 해서, 자, 첫 번째, 텔레비전에서 영상이 나올 때라는 게 나옵니다. 자, 텔레비전을 켜려면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무엇으로 바뀌느냐? 열 에너지, 빛 에너지, 그리고 소리 에너지, 이런 걸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자, 옆에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올 때라고 합니다. 자,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스피커가 음악을 내려면 일단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할 거냐?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냐를 조금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가 휴대용 스피커냐,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전원을 연결해서 쓰는 스피커냐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만일에 그냥 일반적인 스피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그냥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 전기 에너지가 뭐 이렇게 적용될 건데, 만약에 배터리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화학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전기 에너지가 무엇이 될까요? 소리와, 그쵸? 그 다음 열 에너지, 물론 여기에 뭐 전원이 켜졌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등이 있다. 그러면 빛 에너지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촛불에서 빛이 날 때입니다. 촛불에서 빛이 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촛불은 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초라는 초는 파라핀이라는 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핀은 뭐냐? 화학 에너지예요. 이 화학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빛 에너지, 열 에너지와 같은 형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 단원에 우리 주변의 다양한 자연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질 때요. 빗방울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맞죠? 이 감소한 에너지만큼이 뭐가 되느냐? 운동 에너지로 변화가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부딪힌다라고 하면, 바닥에 부딪힐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됐을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무엇이 되느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소리 에너지로 들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닥불을 피운다라고 하면 이 모닥불은 연료가 되는 나무와 같은 재료들이 필요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 에너지가 빛이나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요 그림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는 다양한 현상들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일어났는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도 다양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가솔린 자동차를 한번 봅시다. 가솔린 자동차는 뭐가 되느냐? 가솔린이기 때문에 이거는 휘발유가 돼요. 자, 휘발유라고 한다면 석유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가 된다, 맞죠? 이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휘발유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조명기구가 있어요. 조명기구. 이 조명기구는 뭐냐? 우리가 빛을 필요로 할 때 쓴다. 근데 얘는 뭐를 이용하느냐? 전기를 이용해요. 전기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휴대전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휴대전화.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 맞죠? 자,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아서 이렇게 충전선을 연결해서 충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뭐가 되느냐?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가 되겠죠? 자, 1번 충전을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뭐냐? 화면에 빛 정보를 나타내는 영상을 보여준다. 영상이라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 뭐 물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냥 전기라고 합시다.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소리, 음악을 듣는다고 합시다. 음악이라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로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진동을 일으킨다라고 합시다. 진동, 매너 모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일상적인 장시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했냐? 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에너지들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본다면 휴대전화가 진동한다라고 하면 이 전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에너지가 전환된다라고 하면 형태가 바뀌는 거다, 그죠? 자, 이 경우는 형태가 바뀝니다. 자, 하지만 이 전과 전환 후의 에너지 총량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종류는 라고 했어요. 조명기구와 휴대전화 화면입니다. 자, 조명기구는 우리가 어두울 때 밝히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휴대전화 화면이요. 화면은 영상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빛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맞죠? 그래서 빛 에너지가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효율이 나와요. 에너지 효율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에너지 중에 얼마나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정당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느냐라는 거를 확인해 보는 게 에너지 효율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기기를 사용할 때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항상
열 에너지 중 일부가 방출이 된다 라는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일부 방출되는 것 때문에 효율이라는 친구가 변화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 작동 시에 전기는 빛, 소리 등으로 전환되지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뜨거워지게 된다. 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냐? 주변으로 열 에너지를 더 많이 뺏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밑에 전등, 노트북 등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급한 전기 에너지의 일부는 불필요한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돼서 방출이 된다. 자, 이 경우는 방출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결국은 열 손실이 일어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발생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공급한 전체 에너지에 대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 따라서 식으로는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전체 사용한 공급한 전체 에너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건 요 100은 뭐냐?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100이 없으면 퍼센트가 아니라 1보다 작은 어떤 수치가 나오게 돼요. 자, 근데 우리 EBS 교재라든지 다른 교재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열기관입니다. 자, 열기관이라고 한다면 열기관에 어떤 에너지를 공급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얼마라고 부르느냐? QH를 공급한다라고 하고, 이 열기관이 열을 받아서 일을 하게 돼요. 그 일을 워크의 첫 글자 W를 따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열기관은 일을 하고 남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한다. 손실이 일어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공급, 얘는 사용한 일이 될 거고, 얘는 방출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급분의 QH분의 사용, 유용하게 사용한 거 W가 됩니다. 자, 이 W는 다시 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 QH를 공급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QH를 공급했고, 이 친구는 W와 QL이다 라는 이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W는 어떻게 되냐? QH분의 QH에서 버려지는 양만큼 빼주면 우리가 사용했는 양이 될 수 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1-QH분의 QL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제 조건들에 맞게 설명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효율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마크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1에서 5까지가 있는데 높은 등급일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겁니다. 자, 높은 등급이라는 건 숫자가 크다라는 게 아니고 파란색, 초록색으로 가까운 1등급이 높은 등급, 그리고 5등급으로 갈수록 나쁜 등급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킬로그램당 소비 전력 또는 CO2 발생량, 그리고 1년에 얼마의 전기를 사용하느냐, 이런 내용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에너지 절약 표시 E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가 붙어있는 전기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도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를 줄인 것을 이야기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전제품을 살 때는 이 두 가지 마크를 보고 사용해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1등급과 3등급 제품을 써보면 크게 3등급 제품이 많이 전기를 소모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표를 본다면. 하지만 우리가 쓰는 가정에서의 전기는
누적시킨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 한 녀석만 1년 동안 사용한다면 요만큼의 전기가 사용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냉장고, 뭐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등등등 다양한 제품들을 사용한다 그죠? 그럼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양,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양,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양, 이 친구가 사용하는 양 등등등이 다 더해져서 어떻게 되냐? 이 사용한 총량을 가지고 전기 요금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하는 친구가 더 좋아요. 왜? 우리나라 전기 요금은 특정 구간, 특정 구간, 특정 구간, 특정 구간 이렇게 해서 각 구간마다 요금이 달라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요금이 확 뛰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 뭐 TV, 전자레인지 이런 걸 살 때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고, 자 그런 제품들이 사용되는 역사적인 예시를 본다면 조명기구라는 측면에서는 예전에 백열등을 처음에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 백열등의 가장 큰 문제는 굉장히 큰 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열을 덜 발생시키는 형광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형광등도 소량의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조금 더 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았던 게 뭐냐? 결국은 발광 다이오드로 이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의 집 그리고 학교에는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하는 그런 전등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효과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다양한 전자기기들,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등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는 총량이 보존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이 전기 혹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에너지 총량의 변화는 없지만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즉 열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정 써버리면 못 쓰는 형태의 에너지만 남게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현재 에너지를 최대한 줄여서 절약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용하는 양은 필요해요. 정확하게 일정한 양이 필요해요. 하지만 손실되는 양을 줄여버리면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런 화석연료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과정에서 자원 고갈 또는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현재의 발전이 미래 세대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유엔에서는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실천 방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업이 할 일이에요. 기업이 한 일을 우리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제품들을 사는 걸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에너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에너지 사용.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력으로는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이런 전기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냐? 자동차가 감속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전지에 저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손실 끝 이렇게 되는데, 손실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로 다시 저장했다가 자동차가 달릴 때 동력으로 다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에너지 손실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수학 기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 중에 신재생 에너지, 바람, 물,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 그리고 신체 움직임, 방송 전파 등에서 벌어지는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예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냥 축약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냐? 예요. 신재생 에너지. 자, 이 신재생 에너지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태양열, 또 뭐가 있을까요? 발력, 조력, 연료전지, 지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태양광은 우리가 개념 완성 풀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재생 등 재생 가능한 기존의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태양전지를 설치한 가로등과 의자, 소형 수력 발전기처럼 일상생활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냥 기억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본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현재의 발전이 미래 세대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요거는 유엔에서 권고한 사안이다. 맞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 이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 이거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끝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이런 앞에 나왔던 태양광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열 연료전지까지 나오는 다양한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